인생에서 가장 큰 역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좇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땐 돈이 부족해서 힘들었고 젊을 땐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와 50대를 넘어서는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것을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의 이치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돈을 즐길 수 있어야 비로소 돈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긴다는 말은 흥청망청 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무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필규 작가의 돈을 이기는 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려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며 결국 삶까지 다스리려 했습니까? 오늘 영상은 단순한 투자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철학적 성찰입니다. 큰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냇물을 건너기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던 한 여인을 본 큰 스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거센 물살, 젖어드는 옷, 차가운 물의 기운. 그러나 큰 스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인은 건너편에서 합장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큰 스님은 담담히 그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젊은 스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스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출가한 몸으로 어찌 여인을 업을 수 있습니까? 계율에 어긋난 일이 아닙니까?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허허, 인서가. 나는 냇물 건너자마자 여인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이 일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거운 것을 짊어진 채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돈 앞에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미 끝난 투자의 실패를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회의 문을 원망하며 서성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돈을 떠올리며 오늘의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손을 털고 나왔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돈을 업고 있습니다. 냇물은 이미 건넜는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젖은 옷의 무게를 느끼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지혜는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돈을 내려놓는 법, 마음에서 무게를 덜어내는 법에서 시작됩니다. 투자에서 돈을 잃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업에서 손해보는 순간도, 인간관계에서 돈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빨리 놓는 사람이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늘 무겁습니다. 반대로 돈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다시 기회를 보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착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 우리는 모두 그 무게를 업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한 발자국조차 가볍게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스님의 지혜는 이겁니다. 세상은 결국 물과 같다. 잡으려 하면 새어나가고 흘려보내면 다시 길을 만들어준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안에서 새어나갈까봐 움켜쥐는 순간 그 무게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흘려보내고 필요한 만큼만 다루며 내려놓을 줄 알 때 돈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세렝게티 초원으로 가봅시다. 사자, 치타, 표범, 먹이사슬의 정점은 언제나 맹수들입니다. 그런데 초원에서 가장 많은 개체를 차지하는 건 맹수가 아니라 바로 영양입니다. 영양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에게 쫓기고 물가에서는 악어의 먹잇감이 되고 심지어 작은 뱀에게도 목숨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맹수보다 약한
영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양은 늘 예민합니다. 빠른 다리, 발달된 감각, 무리를 지키는 보초의 습관, 약함을 인정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강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생존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40대, 50대의 투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어떤 한계를 지녔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공자의 제자, 안자의 일화도 있습니다. 배를 젓는 사공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능숙해 보이자 안자가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배 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공은 대답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금방 배우고 잠수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도 곧바로 배웁니다. 그 이유를 공자가 설명했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잠수 잘하는 사람은 배가 뒤집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노젓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반면 두려움을 내려놓은 사람은 눈앞의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킵니다. 40대 이후의 인생도 같습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은퇴 이후의 삶이 불안하고 자녀의 앞날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심리학의 인지적 불협화 이론은 우리가 불안과 흔들림 속에 갇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동시에 모순된 두 생각을 품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한쪽을 억지로 바꾸거나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지만 막상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져 당장 팔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현명해서 미리 팔았지. 결국 떨어질 주식이었어. 겉으로는 합리적 판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해 신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는 진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돈 앞에서 자주 이런 모순을 경험합니다. 나는 절약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도 기분이 울적할 때는 충동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유행하는 주식 종목이 눈앞에 보이면 원칙을 무너뜨리고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기회는 잡아야 하는 거지. 이처럼 인지적 불협화는 우리를 조용히 흔들고 결국 우리의 행동을 시장의 노예로 만듭니다. 철학자 스토아학파는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모순, 즉 원칙과 욕망의 충돌이 나를 흔듭니다. 마음은 원칙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욕망은 눈앞의 이익을 쫓습니다. 그 충돌에서 불안이 생기고 결국 자기 합리화로 신념을 바꾸며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40대, 50대의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일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눈앞의 편안함에 몸을 혹사시키곤 합니다. 이 역시 인지적 불협화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고 시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결코 시장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진짜 돈을 이기는 법은 마음을 이기는 법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애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길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원칙을 정했다면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길이고 나아가 인생을 이기는 길입니다. 성필규 작가는 돈을 이기는 법에서 5가지 원칙을 전합니다. 첫째,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고 자신만의 길을 정하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기가 아니다. 기계처럼 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본성을 아는 것이 군자라는 뜻입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오르니 따라 사고 내리니 따라 파는 것은 기계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람인지,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모른 채 뛰어드는 투자는 결국 남의 길을 흉내낼 뿐입니다. 진정한 길은 시장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순간 남이 아닌 나만의 길이 시작됩니다. 둘째,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워라. 노자는 도덕경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승리라 했습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모하게 시장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투는 불안만 키우지만 철저히 계산된 전투는 이미 절반이 이긴 셈입니다. 즉, 기회가 무르익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고 나에게 확실한 승산 있는 싸움만 선택하는 태도. 이것이 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자금 관리를 생명선으로 삼아라. 불교에서는 탐욕은 물을 삼킨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욕망이 아무리 커도 그릇이 작으면 결국 넘쳐 흘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투자에서 자금 관리는 곧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통찰을 가졌더라도 자금 관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인생 역시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건강관리, 인간관계 관리가 무너지면 삶은 균형을 잃습니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곧 흐름을 조율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겸손하게 꾸준히 노력하라.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성과만 보려 하고 작은 씨앗을 가볍게 여깁니다. 투자에서 겸손은 곧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작은 실패에도 교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40대, 50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절약, 작은 공부, 작은 투자 습관이 모여 노년의 평안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돈을 이기는 힘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다섯째, 투자 심리를 이해하라.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착각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내릴 때 가만히 원칙을 지켜야 할 순간에도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불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면 손실을 키우고 탐욕이 앞서면 무리한 투자를 합니다. 투자 심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과 욕망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학자에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학자는 술에 가득 책을 모아왔지만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걸 언제 다 읽는단 말인가. 한 권으로 요약하라. 시간이 흘러 학자가 한 권으로 다시 정리해왔지만 이번엔 왕이 이미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장으로 요약해오라. 마지막 순간 학자는 임금의 귀에 단 한 문장을 속삭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결국 죽습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의 본질을 압축한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결국 인생은 생로병사의 4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떨까요? 돈 역시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젊을 땐 돈을 모읍니다. 살다 보면 돈을 잃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시 불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떠납니다. 쓰이거나 남겨지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마지막 순간 우리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돈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가가 진짜 지혜입니다. 돈이 불어날 때 교만하지 않고 줄어들 때 좌절하지 않으며 떠날 때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돈의 본질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돈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남겼는가, 그것이 진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러니 돈을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을 흘려보내되 그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쓰고 겸손하게 다스리고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돈은 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빛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출란추국. 봄에는 난초가, 가을에는 국화가 피듯 모든 것에는 자기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돈과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모으는 계절이 있고 중년에는 지키는 계절이 있으며 노년에는 흘려보내고 나누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환의 이치를 자꾸 잊고 욕심으로 서두릅니다. 봄인데도 성급히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고 아직 여름인데도 겨울의 결실을 강요합니다. 그러다 결국 돈을 쫓다가 계절의 흐름을 놓치고 삶의 균형까지 잃어버립니다. 옛말에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은 사람이 꾸미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투자도 인생도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애써도 결과는 내 손을 떠난 뒤에야 결정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를 주려는 집착이 아니라 과정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진짜 돈의 지혜는 화려한 기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기다림과 겸손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 담담히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모두가 달려들 때 묵묵히 떠날 수 있는 절제.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끝내 돈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평범한 진리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늘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흔들림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돈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은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며 돈의 중요성도 공부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혼자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책을 붙잡게 되었고 매년 100권 이상, 지금까지 500권 넘게 책을 읽으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돈은 그저 모으고 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내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땐 늘 불안했고 돈이 조금 늘면 자만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땐 세상이 무너진 듯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돈은 늘 내 마음의 민낯을 비추어 보여주었고 그 거울 앞에서 내가 겸손한지 조급한지 욕심에 흔들리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태도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불안에 휘둘린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돈이 조금 늘어났을 때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드러냅니다. 돈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듯 좌절한다면 그것은 내가 돈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삶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할 때 비로소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이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필규 작가의 돈을 이기는 법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먼저 너 자신을 다스려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돈을 이기는 법은 시장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기는 법이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돈과 인생에서 배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